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보호소인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운영하는 파주의 더순 보호센터는요, 독일의 티어하임 보호소를 모티브로 시스템과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동물 등록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표면적으로는 유기견의 발생 방지를 이유로 들지만은요, 그 이면에는요, 독일에서 시행 중인 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기 위한 전 단계란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반려동물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독일의 반려묘 문화는 과연 어떨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실제로 제가 독일을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은요, 독일의 반려묘 문화, 독일의 고양이 문화를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와는 달리요, 독일 가정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동물은요, 사실은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라고 합니다. 독일 전체 가구 중 23%의 가구는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고요, 19%만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는요, 개는 24.1%, 고양이는 6.4% 정도임을 감안할 때요, 우리 역시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의 비율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독일의 반려묘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요, 첫 번째는 세금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보유세라는 것인데요, 독일이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가 많은 것은요, 사실은 세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라는 세금을 걷습니다. 또 그에 더해서 한 마리 이상을 키울 경우는요, 강아지의 스트레스나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더 무거운 세금을 걷게 됩니다. 즉 누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요, 강아지를 키우더라도 한 마리 정도만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요, 고양이는 세금을 따로 걷지 않습니다. 이는요, 반려동물 보유세의 많은 부분이 강아지가 오염시키는 어떤 도로의 청소와 개물림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그리고 광견병의 예방이나 유기견의 방지 목적에 보호시설이 티어하임 등에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의 사용 목적상 실내에서 주로 머무르며 외출을 잘 안 하는 고양이에게 보유세를 물리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은요, 지방세 개념으로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1년에 10에서 30만 원 정도로요, 세금이 많은 부분은요, 독일의 각 지역에 위치한 500여 개의 티어하임 보호소의 운영비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요, 동물의 등록과 함께 보유세에 대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동물에 대한 세금이 투명하게 또 온전하게 동물의 복지나 국가 단위의 동물 보호소의 설립, 유기견 유기묘 방지와 관리에, 그리고 동물 보험과 같은 실제 동물과 그들을 키우는 가정에게 직접적으로 사용이 된다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동물 보유세 찬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요, 찬성하는 또 도입하려는 분들은요, 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먼저 투명하게 계획하고 공유한 후에 우리를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독일의 애묘문화의 특징은요, 외출량이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조금 드물기는 하지만은요, 조금만 시골에 가면은요, 고해가 외출할 수 있도록 창가에 사다리 같은 것을 놔주던가, 문에 고양이가 다닐 수 있는 작은 문을 달아주거나, 혹은 아파트에서조차도요, 창문을 열어놓고 창가에서 햇빛과 공기를 즐기도록 해주어 고양이가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안 다치도록 그물을 쳐놓은 곳도 있습니다. 즉 고양이의 외출에 굉장히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외출묘 문화는요, 고양이에게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고양이의 자유도를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은요, 많은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외출묘의 경우는요, 사고나 질병 등으로 평균 수명이 비교적 많이 짧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양이와의 영역권 싸움으로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집에 안 돌아오고 야생 고양이가 되는 경우도 많으며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염성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고양이의 사냥으로 인해 조류와 같은 작은 동물들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웃집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독일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웃집 정원에 들어가는 것을 민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관용의 의무 조항인데요, 모든 반려동물은 집안에만 속한 동물이 아니며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관용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웃집 고양이가 내 정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며 내 차에 올라가는 건 역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만약 피해 사실이 생긴다면은요, 고양이 주인이 그것에 따른 책임은 져야만 합니다. 즉 고양이가 내 차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요, 그로 인해 차에 손상이 생긴다면요, 이를 입증한다면은요, 해당 고양이 주인은 이를 모두 보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정원에 고양이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요, 만약 내 정원에 손상을 입힌다면은요, 그리고 이를 입증만 한다면은요,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권리와 책임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양이의 자유를 위해서 풀어놓을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 역시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그래서 많은 독일 가정의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은요, 고양이 책임보험을 들고 이런 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요, 외출냥이가 너무 많은 새나 작은 동물을 사냥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외출냥으로 인한 유기묘의 급증으로 외출을 자제시키자는 이러한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량에 대해서는요, 중성화를 의무로 지정하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거기에요, 고양이에게 주기적으로 밥을 주는 사람도 관리하는 고양이에게 칩 삽입과 중성화 수술, 그리고 고양이 개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등록하고 관리하는 고양이가 아니라면은요, 밥을 줄 수도 없으며 무단으로 길냥이에게 밥을 준다면은요, 무려 700만 원 정도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길냥이에게 밥을 주거나 관리할 수는 있지만은요, 할 거면은요, 정식으로 중성화를 시키고 등록도 하고 관리를 해줘라, 뭐 이러한 취지의 법으로요, 동물에게 밥을 줄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이러한 법입니다. 이것도 왠지 좀 합리적으로 들리네요. 세 번째, 독일의 입양 문화인데요. 이것은 우리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우선 개인 간의 금전이 오가는 입양은 법적으로 완전히 불법입니다.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놨고요. 즉 개인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분양하거나 분양받으려면요, 금전 관계 없이 그냥 무료로 분양을 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요, 뭐 품종묘 같은 것을 돈을 주고 사고 싶으면요, 등록된 전문 브리더에게 입양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생각보다 비용이 엄청납니다. 일단 브리더 등록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브리더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리더에게요, 뭐 순정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받기 위해서는요, 약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주어야만 입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높은 분양 비용으로 인해서요, 독일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동물을 입양할 때는요, 각 지역에 위치한 티어하임이라는 독일의 동물 보호 시설에서 입양을 신청하고 고양이나 강아지를 입양받는다 그럽니다. 티어하임이란요, 동물을 위한 집, 뭐 이런 뜻으로요, 독일의 각 지역별로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입니다. 이 시설에서는요, 안락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입양률은 무려 90%라는 경이적인 수준의 동물 복지를 자랑하는 보호소인데요, 선진적인 독일의 동물 관련 정책을 대표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부과하여 무분별하게 개나 고양이를 입양하지 못하게 유기동물의 숫자를 줄이고 일반인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브리더에게 구입은 엄청난 세금을 물려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면요, 유기동물 보호소인 티어하임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는 굉장히 스마트한 정책을 운영 중인데요. 이런 티어하임의 운영 예산은요, 동물 보유세의 일부와 여러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입양 시 약 27만 원 정도의 책임비를 받으며 입양 후 한동안 정기적으로 입양한 고양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부터 개인 간의 강아지 판매를 금지하고 등록제로 바꾸며 또 강아지 동물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충 흐름이 잡히시나요? 아마 다음 정책은요, 뭐 동물의 보유세를 신설하고 강아지 판매 굉장히 높은 세금을 정하는 것이 아마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뭐 이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신설되는 세금들이 모두 유기견과 유기묘의 보호와 복지,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우리들에게 보험이란 형태로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동물복지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의 반려묘 문화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